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과목 공부법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으로 남겨주신 질문들이랑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풀 들어가기 전 개념 공부하던 시즌에도 작성을 하였는가? 저는 이 한장정리 공부법 시작 자체를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4월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막 개념을 배울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장 정리를 쓰는데 너무 투머치한 에너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장 정리를 개념을 주로 익힐 때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추천하진 않지만 한장 정리 공부법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가 내 약점을 자주자주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할 때도 복습을 자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장 정리 공부법과 별개로 따로 복습을 해주었는데요. 이 6월 전까지의 복습법과 그 후의 복습법이 살짝 달라요. 6월 전까지는 기본을 많이 갈고 닦는 시기고 강의도 여러 개 많이 듣는 때라 빈번한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유튜브에서 토리파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147, 14, 30 공부법, 말 그대로 1일 전, 4일 전, 7일 전, 14일 전, 30일 전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총 5번의 복습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날 공부했던 모든 것을 복습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강의같이 새롭게 배우는 것들 혹은 수학 메인 교재의 틀린 문제 정도만 해줬습니다. 이때 팁이 하나 있는데 플래너에 내가 공부한 페이지를 적어 놓으면은 다음에 내가 1일 후, 4일 후, 7일 후, 14일 후, 30일 후까지 가서도 다시 돌아와서 복습할 페이지가 어딘지 확인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6월 이후에는 그렇게 딱히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뉴런 같은 경우에는 다 돌리고 나서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봐줘서 수능 때까지 3회독 정도를 했어요. 그에 비해 엔제같이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교재들은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 그러니까 기억에서 좀 잊혀졌을 때 한 번씩 꺼내줘서 풀어줬던 정도예요. 다른 과목들도 이거랑 비슷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각 과목마다 메인으로 되는 교재가 있죠. 예를 들어 방금 말한 뉴런 같은 것들, 이런 메인 교재들은 수능 전까지 여러 번 봐줬고 그 외 나머지 교재들은 틀린 문제들만 가볍게 봐주는 정도였습니다. 내가 적은 행동 영역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가, 체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체화된 기준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저는 문제를 풀었을 때 행동 영역을 뽑아냈으면은 그 행동 영역을 포스트잇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맨 밑에다가도 적어놔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습법 등을 통해서 틀린 문제는 여러 번 봐주게 되어 있는데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 때마다 이 맨 밑에 행동 영역을 안 보고 일단 풀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시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에 체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진짜 계속 틀리는 거는 이 체크 표시가 한 대여섯 개씩 쌓이고 그래요. 이렇게 매번 틀린 문제를 풀 때마다 행동 영역을 가리고 이 문제에서 써야 되는 행동 영역이 뭘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다시 풀어주면은 그 어느 순간 적어놨던 행동 영역이 딱 떠오르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웬만하면 체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내가 그 행동 영역을 암기를 해서 떠올린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정리본에 남겨두시는 게 편해요. 만약 다른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기존의 행동 영역이 떠올라서 그거를 써먹고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하면은 그때는 체화했다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6월 이후에 체화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틀린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특정 문제에서 행동 영역을 바로 뽑아내지 못하겠을 때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이게 바로는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먼저 일단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게 만약 기출 문제일 경우에는 다양한 해설 강의랑 답지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풀이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해설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뭐니까 뭐뭐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들,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행동 영역을 못 뽑아내겠다 하는 것들은 일단은 넘어가세요. 지금 안 풀리는 문제 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이고 나서 풀어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풀리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한 문제들로 연습을 해봅시다. 국어, 영어 같은 독해력이 필요한 과목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 과목들이 수학 과탐과 비교해서 써낼 수 있는 행동 영역의 가지수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장정리 공부법이 이 과목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독해력 상승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올라갈 과목별 공부법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마다 정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공부법 원작자분께서 3주를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텀이 너무 짧아서 체화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게 4주마다 하기에는 한 장 정리본을 이 포스트잇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이 포스트잇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감이 있어요. 하나의 메모는 포스트잇 한 장을 넘기지 않는 게 효율적인가? 내용이 길어도 되는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넣었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공부법을 그대로만 따라하는 것이 마냥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절대 안 되는 건 없죠.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추가하고 조금 과하다 싶은 거는 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공부법을 계속 적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본인한테 자연스럽게 맞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소소하게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게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과목 내용 상관없이 노트에 붙였는가,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기준이 있는지. 네, 일단 과목 내용 상관없이 다 붙였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에 과목 구별 없이 그냥 쭉 붙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목별로 포스트잇을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목별로 포스트잇을 안 나눠 놓으면은 내가 다음에 과목별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노트를 봤을 때 이 과목별 항목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과목별로 구분을 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여러분들이 한 장 정리 공부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공부법의 목적 취지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 한 장 정리의 목적은 수능장에서 이기기 위해 내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개념이나 오개념을 적어두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법을 통해 학습을 하시거나 혹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이게 실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행동 영역뿐만 아니라 시험 전체 운용에 대한 행동 영역들도 적어 놓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한 번에 안 풀리면 넘어가라 라든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선지의 숫자들을 대입해버리자와 같이요. 또한 실전 연습을 할 때 시간에 쫓기는 것 때문에 본인의 고질적인 실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때 행동 영역을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6월 전까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만 문제수가 좀 적은 모의고사를 풀었었고, 9월 전후로는 다른 실무들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과목 공부법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생활 패턴 같은 것들, 또 각 과목별 공부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